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초한지입니다. 독립된 작품이 없고 작가마다 역사에 살을 붙인 별개의 작품들입니다. 역사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는 열국지, 사기, 초한지, 삼국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초한지 삼국지는 한 나라의 시작과 멸망을 다룹니다. 역사와 무관한 판타지 소설로는 봉신연희, 수호지, 금병매, 서유기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야마 미츠테로의 만화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은 전략 삼국지 60권이죠. 귀족스러운 항우, 인정 없는 유방, 마초의 사자투구 등은 향후 대중문화 및 작품 해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어서 한국에는 고우영의 만화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로맨스 항우, 망나니 유방, 여성스러운 공명, 공명의 관우 질투 등을 해석해 넣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고희희 감독의 드라마가 유명합니다. 삼국지 주인공을 조조로 보고 초한지는 기존의 플롯이 아닌 시간 순서로 구증을 했습니다. 우선 춘추 전국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상주의 멸망은 모두 왕이 주색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유목에서 농경으로 정착을 시작하면서 무리 중에 능력자가 아닌 혈연세습이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상나라는 농경사회가 되면서 하늘의 뜻을 읽는 자가 재정일치의 왕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나라는 하늘의 뜻도 바뀐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간이 역사에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춘추시대는 그러한 봉건제의 사유재산이 쌓이면서 인간의 위아래에 의문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철기가 도입되면서 계급과 빈부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철학이 발달합니다. 당시 중원은 2,500만 명에 불과했지만 평생징병 제도로 인해 100만 명 단위의 상시 총력전이 열립니다. 그 중에 진나라는 강력한 법과를 시행하여 패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진나라 영직, 소양왕은 각국의 자손들을 포로로 보내면서 평화를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들 영주, 안국군은 정실 화양 부인에게선 자식이 없어서 첩의 자식들 중에서 후계자를 고르기로 합니다. 당시 부자였던 여부리는 영이인을 골라서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기로 투자를 결정합니다. 여부리와 영이인은 화양 부인에게 뇌물도 바치고 이름도 부인의 호를 따서 영자초로 개명시켜서 후계자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부리는 자신의 첩 조씨를 자신의 아이를 품게 한 채 쑥맥이던 영이인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영직이 장수하면서 영주 안국군도 즉위 3일 만에 죽고 영자초도 즉위 3년 만에 죽습니다. 이로써 여부리는 영정의 숨겨진 아버지로서 진나라를 12년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겨우 30이 된 조씨는 외로움의 남자를 찾았고 여부리는 왕의 부친이 공식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화류계 스타인 노예를 황간으로 위장시켜 후궁으로 들여 소개시켜줍니다. 당시 노예는 성기로 마차바퀴도 들었다는 대물이자 밤일의 장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부리도 대물로 추정됩니다. 조씨는 점괘가 안 좋다느니 건강이 안 좋다느니 핑계를 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 황간 노예와 함양성을 나와서 9년간 신혼을 보냅니다. 하지만 노예가 권력에 눈이 멀어 반란을 일으키자 영정은 이를 가볍게 진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내막을 다 알게 되고 여부리의 권력을 빼앗자 여부리는 부끄러워 자결을 택합니다. 영정이 직접 왕에 오른 나이는 22살입니다. 6년간 나라를 다지고 29세부터 10년 만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우선 진나라의 바로 앞에 있는 낙양, 한나라, 위나라가 우선 넘어갑니다.
다른 제후국 중에서는 명장 항현이 있는 강력한 상대 초나라가 치열하게 두 번의 전투를 한 끝에 넘어가게 됩니다. 연나라가 이에 암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조나라와 연나라는 전쟁으로 멸망합니다. 제나라는 눈치를 본 뒤 항복을 선택합니다. 진시황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 순회, 불로초 찾기, 분서 갱유, 노역 등을 시행하지만 과로로 그의 나이 50에 사망합니다. 아들 호해와 환관 조구는 나라를 쥐고 위협이 되는 부소 왕자 등을 숙청합니다. 한단에서 지내던 초나라 명장 항현의 후손 항신에는 살인사건에 휘말려 관료 사마흔의 도움을 받아 오중으로 도망갑니다. 흩어져서 이동하던 중에 항백은 하비의 개현에서 장량의 도움을 받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장량은 한나라 귀족 출신으로 진시황이 순행할 때 철퇴를 던져 암살을 시도했다가 은둔한 인사입니다. 현재 하비 땅에 숨어서 동생의 장례도 치르지 않으며 돈을 모아서 한나라의 재건을 모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오중에서 다시 뭉친 항신에는 우자기, 우희 남매와 친해지고 용절을 만나 회계로 이동합니다. 회계에서 반란을 모색하던 군수 은통이 이들을 후원하지만 은통은 제거되고 항량이 회계군을 장악합니다. 관리였던 종리매와 계포가 친구가 됩니다. 한편 이 무렵 폐현의 유계는 건달패들의 대장으로 유형님, 유방으로 불립니다. 백정, 싸움꾼, 돈놀이꾼, 악기 연주장 등 온 동네 사고뭉치이자 치안 유지를 하던 협객이었습니다. 노부모와 큰형 부부, 작은형 부부네를 복귀 살릴 일이 없어서 말단 공무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급 관리인 소화가 뒤처리를 많이 봐주고 발이 넓어서 조나라 장이와도 만납니다. 이 무렵 산동 지방의 여공이라는 귀족이 원수를 피해서 이사를 와 집들이 잔치를 엽니다. 유방은 입장료 만전을 외치며 허세로 입장해서 그의 마음에 들고 여치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전에 혼전 임신을 했던 술집 주인 조씨와는 이별을 택합니다. 호해가 황제에 올라서 가혹한 노역 소집을 시작합니다. 도망쳐도 사형, 도착해도 늦어서 사형 처지의 인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방은 사람들이 점점 도망가자 해산을 외치면서 산으로 이들과 같이 숨어버렸지만 진승과 오강은 반란을 일으켜 성공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인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없다는 외침과 함께 진성에서 진승은 스스로 왕에 오르고 국호를 장초로 세웁니다. 천하가 반란의 물결에 휩싸이자 유방 역시 산에서 내려와 폐현 내부와 소통해서 장악합니다. 옆 동네를 호기롭게 쳐보지만 지리멸렬하게 다시 폐현으로 들어박힙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여부리는 성으로 권력을 얻고 성으로 망합니다. 진시황은 현명한 군주였지만 말년에 폭정을 합니다. 항우는 초나라 장군의 손자로 민심을 모았고 유방은 폐현의 건달패 대장이지만 덕망으로 유명해집니다. 내용은 2부에서 이어집니다.